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건 한 번 더 설명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나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요. 사실 이거 방식 되게 힘들거든요. 좀 생산하면 판매가 우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되게 힘들어서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하세요.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거 되게 힘들어요. 자,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아이폰인데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세요. 내가 아이폰인데요. 기존의 피처폰보다 인터넷이 들어갔고요. 화면이 넓어져서 엄청 편합니다. 제가 아이폰인데 기존의 피처폰 대비해서 인터넷이 들어가 있고요. 화면이 넓어져서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피처폰을 쓰고 싶으세요? 아이폰을 쓰고 싶으세요? 저는 스마트폰 그 자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을 비교하신 거죠. 자,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제조사, 즉 저를 따라한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자, 먼저 디자인 짝퉁인 샤오미에 대비해서 전 디자인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저의 퍼포먼스를 따라한 iOS, 안드로이드 대비해서 저의 퍼포먼스는 월등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동종 업계에서도 저의 위치는 월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이폰을 쓰고 싶어지시나요?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하시라고요. 기존의 화상 영어는요, 화면을 보고 피드백 방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 화상 영어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래요. 어떻게 하냐요? 따져야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수업 문제 고맙습니다. 근데 제 피드백 방식은 안면 인식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기존 방식은 안면 인식 따로, 음성 인식 따로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해서 분석 정확도를 드라마틱하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존 방식보다 내 방식이 낫고 내 방식을 채용하거나 채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비해서도 나는 월등히 낫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두 번에 걸쳐서 얘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사업기획서에 녹이실 때 잘 안 녹여줍니다. 그래도요, 방식을 아시면 어떻게든 흉내를 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좋은 거 나옵니다. 서비스 차별화여서 난 특별합니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교육생분들, 대표님들이 보통 이제 그냥 일반 강의할게요. 진짜 잘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생산이나 판매 중에서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보고요. 없으면 관련 전공이나 페이턴트라고 하는 특허나 또는 논문 예수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봅니다. 약간 이제 아카데믹하다 그러는데 학술적인 걸 보고요. 마지막에는 노력을 봅니다. 이걸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셨고, 어떤 제휴를 했고 어디를 탐방하셨고 이런 걸 봅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이제 그게 뒷받침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질문을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하시면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또는 취미생활을 몇 년을 했다, 또는 우리 팀이 이런 역량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논리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앞에 계시니까 도움 많이 되세요. 자, 1, 2, 3, 4, 5, 6이에요. 1, 2, 3, 4, 5, 6. 나의 빈 공간 어디? 1, 2, 3, 4, 5, 6은 하고 있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 2, 3, 4가 대부분 비어있을 거예요. 1, 2, 3이라도 1, 2, 3, 4 중에 하나로 채워져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그 대신에 그 노력을 어떻게든 보여주세요. 자, 했던 건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그 UBT 또는 UT라고 하는데요. UI UX들 다 배우셨죠? 과정에서 배우셨나요? 혹시 제가 과정을 몰라서. 페르소나 배우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추정하는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도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종종 안 찍은 게 있네요. 나중에 파일 드릴 테니까. 잠깐만, 요 다음 장을 찍어주세요. 요 장을 찍어주세요. 자, 로봇가요, 제일 힘든 거는 움직이는 거고요. 사람이 제일 힘든 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거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법에 이걸 미시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장 추정을 하실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움직이는 시장과 움직이지 않는 시장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페르미의 추정은요, 원래 일본에서 유행하는 건데, 한국에는 저기 강남 엄마들이 자식 논술고사 준비할 때 쓰던 방식인데요. 이 유명한 사례로는요, KT에 되게 뛰어난 분을 입사 면접을 할 때 골프공의 홈 몇 개일까요? 라는데 굉장히 큰 사치를 맞춰갖고 이분이 입사했다라는 페르미의 추정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저렴한 노력으로 굉장한 근서치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책을 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 페이지 하나를 잘 읽어보시면 이 페이지 하나에 제가 그냥 다 요약해 놨어요. 자, 그냥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강남구죠? 강남구에 현재 강남구에 있는 안경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추정하실 수 있어요? 논리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논리예요. 어차피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논리 구성이 딱 떨어져야 돼요. 현재 강남구에 있는 안경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료요. 일부 웹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제가 현재 강남구에 있는 안경 개수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착용하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 제가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 있는 안경 개수는요, 요 표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소유적분법인데요. 사람한테 속해 있는 안경은요,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과 집에 스페어로 보관되어 있는 안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분들, 자, 유동인구와 현재 강남구에 집이 있는 분들 대충 비율을 나눠봐서, 자, 여기 대충 이제 한 40분 정도 계신다고 치고요. 이 중에 그냥 편의를 위해서 절반 정도, 20분 정도 안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20% 정도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인구수에다 그냥 비율 나눠버리면 현재 지금 강남구의 전체 유동인구는 알 수 있어요. 한 100만 명이라고 칠게요. 50만 명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겁니다. 자, 절약. 안경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안경 개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체크하고 이거를 이분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강남구 안에 유동인구는 50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니까 50만 개가 있어요. 사람이 쓰고 있는 거. 근데 이건 그냥 현재 강남에 있는 분들이고요. 자, 강남에 있지만 강남이 주거지지만 현재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은 집에 스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20명이라고 치고요. 자, 집에 나 예비 안경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냥 하프. 그러면 자, 강남구 전체 인구의 절반을 나누고요. 이분이 안경 쓴 인구인데 여기에 다시 하프가 집에 스페어 안경이 있죠. 그러면 안경을 집에 여벌로 보관하는 분들의 숫자가 나오죠. 안경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쓰고 다니는 안경의 개수는 이제 사람이 이미 판매용으로 소매용으로 나가버린 안경의 개수는 알아요. 근데 안경은요, 판매용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안경점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안경점 개수는요,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가서 샘플로요, 안경점 하나, 두 개만 뒤져보면 돼요. 그쵸? 그리고 그 안경점의 면적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안경점이 10평인데 100개가 있다 그러면 한 평당 10개씩 있는 거죠. 안경점이 그럼 100평이면요, 1000개가 있어야 맞아요. 그럼 안경점 개수 카운트 한 다음에 그 면적을 계산해보고요. 거기다 안경 개수를 계산해보면요.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안경점의 안경의 개수를, 판매용 개수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자, 안경 전문 물류 집화장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공장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기서 끝이고요. 그게 있으면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요. 대충 강남구에 현재 있는 안경 개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게 논리를 이렇게 촘촘하게 세우잖아요. 지금 별로 논리 크게 안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었죠?
단지 논리 구성이 좀 특이했어요. 이 논리 구성을 하면 실제 추정과요, 굉장히 디테일한 추정과 15% 내외의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거 하는데요, 제가 한 두세 사람이 나눠서 하는데 15분, 20분이면 해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안경점 하나의 개수는요,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안경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매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 덕백 디스플레이를 찍고, 대학교 이렇게 놓고, 대충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렇게까지 해도 15% 오차 내외예요. 대부분. 논리만 잘 써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하나 리서치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앉아서 10분, 15분 만에 오차 보면 15% 안쪽으로 줄였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페르미의 추정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번에 하실 때요, 시장 추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탐사점 하시거나 트렌드 추정하실 때 이걸로 하세요. 나중에라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셨죠? 세 분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 질문은 안 하시겠지만 경쟁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우월함, 특별함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우월함, 특별함은 기술적으로는요, 이거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요, 무조건 우리가 이겨요. 그럼 보통 M&A라는 걸 하는데요. 경쟁자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딱 질문을 바로 그렇게 합니다. 세계 최초의 경쟁자 없어요?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없었겠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답변을 못 하세요. 하시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경쟁자는요, 직접 경쟁자 말고요, 이 기술을 가져서 단지 여기 안 들어오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 대비해서 저는 어떤 우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닌텐도 가지고 얘기하면, 닌텐도는 원래 게임이잖아요. 게임도 여러 종류지만 어쨌든 내가 게임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닌텐도는 당연히 경쟁자가 많은 전자게임이나 뭐 전자게임 기기예요. 근데 시간을 보낸다고 가면요, 갑자기 레고나 나이키가 떠올라요. 예전에 이제 MB라는 분이 대통령 하실 때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닌텐도를 높이 띄우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해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저 모두 왜 저 쓸데없는 얘기를 막 이랬어요. 당연한 얘기라서. 하이퍼콜시스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우리의 경쟁자는 정말 동종업계가 아니라 굉장히 유사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유사한 네트워크망을 가졌기 때문에, 판매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는 있는 업체까지도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전화 화상 영어, 전화 일본어 영어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신발 가상체험, 모자 가상체험, 경쟁자 되는 거예요. 아니, 글로브 가상체험.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신발을 성공하시고 글로브로 나가겠다고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모자로 나가시면 돼요. 시장 확장 전략인데요. 신어본다라는 거잖아요. 체험해본다, 뛰어본다라는 거잖아요. 옷하고 또 다른 거예요. 얘네는 옷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자, 이거를 하고 나서는, 자, 이거를 한다면 바로 주얼리로 가시면 되고요. 주얼리 해보신 다음에 이제 의류로 가시면요. 그 프로세스가 맞아요. 이걸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번 전략은 뭔가요? 중장기 전략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한테 아이템 자꾸 얘기해 주셔야 제가 자꾸 팁을 드려요. 이런 때는 얌전하게 계시면 안 돼요. 경쟁자 분석 같은 거 해보시면 좋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 대표님들의 친구분들이 하실 때는 그냥 사례만 쭉 열고 하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왼쪽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잘 뽑으셔야 돼요. 경쟁사 A는요, 가격이 미친듯이 비싼데 성능은 좋다. 경쟁사 B는 가격은 별론데 성능도 별로다. 그때 브랜드가 되게 우수하다. 우리는 가격은 조금 높은데 성능은 미친듯이 높고 브랜드는 없다. 전략 분석. 얘는 망할 거고 얘는 덕후들이 있고 우리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B2B로 가겠다. 얘기가 되겠죠? 이런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걸 그냥 쭉 열거용으로 하시면 감이 안 와요. 가능하면 정리해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페이지가 이건데요. 레이더 차트 이거 써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레이더 차트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사용법 있어요. 이 전항에서 요 항목들을 가지고요. 숫자를 주신 다음에 이걸 엑셀로 많이 돌려보셨잖아요. 이렇게 돌리시면 포지션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제가 이제 교재 급하게 만드느라고 다 써있는데, 이건 우리 건데, 나머지 4개 지워버리시고요. 우리 것만 도드라지게 만드시고, 나머지 건 또 4개 다 지우시고요. 다른 문서들 다 지우시고, 거기 포지션만 넣으면 딱 포지션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이 지역에서는 강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약하니까, 이 지역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콜센터가 하니까, 우리 지역적으로는 우리 지역을 먼저 먹는데, 콜센터가 아니까 전국 콜센터망을 다 커버를 하겠다, 제휴를 해서. 초반은 제휴 전략으로 가다가, 그래서 지금 강력한 경쟁자 2-3개를 날리고, 업계 통폐합을 한 이후에, 그 업체들과 시장을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예요. 땡큐예요. 전략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엄청난 전략 얘기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경쟁사 비교를 통해서 나와요. 이 정도만 하시면요, 와, 대단하다 그래요, 저희가. 뭐,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육생들이 이런 것도 막 하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셨죠? 이거는요, 제가 오늘 해드리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컨설팅학과 박사님들이랑 하는 얘기인데, 제가 몇 개를 추려갖고 필요한 것만 얘기해드릴 거예요. 도움되시라고. 그러니까,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멘토링 시간 있으니까 그때 정말 첨삭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듣기만 하세요. 카노 모델인데 서비스 기획에 관심 있는 분, 상품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에 관심 있는 분 없죠? 넘어갈게요. 이건 피봇인데요. 멘토링 받으시죠? 이번 과정에서 멘토링 받으시죠? 멘토링 때 이건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멘토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피봇에 관한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예요. 지금 나와 있는 가이드예요. 제가 URL을 지금 안 넣어놨네. 이 주민 피벗, 중화업 피벗 이래가지고 이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 URL들이 있어요. 피벗에 관한 내용들이요. 지금 주시는 거는 이제 그 멘토분들이 워낙 여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멘토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시라 굉장히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주시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그 교육생분들은 가이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피봇을 이 가이드에다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이제 이걸 어쨌든 드릴 거고요. 드릴 거니까 이 페이지는 되게 잘 두고 보세요. 요번 과정 아니고도 나중에 아이템 디벨롭 관련해서 보세요. 제가 지금 사업계획서 피칭이나 이런 것도 틈틈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포맷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모델이니까 넘어갈게요. 이 패스트트랙 아시아에서 만든 사업계획서 모델이거든요. 약간 IRPC 쪽이 안 맞긴 하는데 이거 참조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약간 제조업적이고 매출이 좀 있는 업체들 대상이라서 오늘 우리 교육생분들이 쓰시기에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진 찍으세요. 이게 에어비앤비 2014년 저희 Y 컴비네이트 졸업하실 때 쓴 건데, 이게 투자 피칭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참조를 해보세요. 참조해보시면 도움 됩니다. 그 투자라는 건 기승전 돈이 돼요. 우리 거는 그 서비스 쪽으로 포커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쓰실 필요는 없지만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고요. 15분이면 우리의 서비스는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부분, 무엇을 어떻게 부분을 되게 상세히 쓰셔야 돼요. IRPC 때는 대충 쓰셔도 대충이 아니라 간략하고 굵직하게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서비스 소개를 빨리 인지시킨 다음에 그 상세에 대해서 정말 잘 써주셔야 돼요. 평소에 제가 하던 강의 교재가 지금 IRPC 쪽에 좀 특수가 되어 있어서 그걸 보강해서 드릴 건데 잘 쓰셔야 되고요. 제가 요번에 교육 강의 자료를 이거 보강해서 하나 드리고 한글 버전 하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해도 되는 정말 컨설팅 보고서 한 3개 정도 드릴 거예요. 공개해도 되는. 아니면 그걸 머지해서 제가 케이스별로 다시 드리거나. 이게 발표 언제죠? 8월 30일이요? 오늘이 2일인가요? 그럼 시간이 있네요. 아직 다행이네요.
제가 그 전까지 최대한 샘플 몇 개 만들어서 드릴게요. 주말 이용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교재 끝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받아갖고 전체 공유를 좀 해주세요. 제가 명함을 많이 갖고 오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저 최대한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잘 패스하실 수 있게 제가 드릴 거고, 이 페이지가 투자 쪽이긴 한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서비스에 대한 상세가 구간이 없어요. 우리 서비스에 대한 상세에 대해서 좀 어디선가 스무스하게 넣으시는데, 그걸 연습하는 방법으로 계속 멘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해하실 거고요. 대면평가 준비를 하실 때 있잖아요. 계속 발표를 해보시는데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나는 그날 점수 완전 별로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가 나오면요, 내가 내 걸 설명을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는 생산하는 판매 쪽에 주로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발표 자체를 못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냥 반반이에요. 왜냐면 그게 뎁스 있게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SNS 마케팅을 할 건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SNS 마케팅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페북 마케팅을 할 건데요, 페북에서도 타겟팅 어떻게 잡고 AD 또는 GD를 어떻게 돌려가지고, 또는 랜딩페이지 어떻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ROI 얼마 만들고 ROI 어떻게 만들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딱 거기다 ROI 어떻게 거기까지 올리실 건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 되면 좋은 질문이에요. SNS 마케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질문 중에 아주 이런 표현은 거지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ROI를 또는 ROI를 어디까지 땡길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거 어떻게 땡기실 건데요? 라는 구체가 나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구체성을 갖고 가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SNS 마케팅 할 겁니다.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을 할 겁니다. 정말 싫어요. 저 그 얘기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딱 그거예요. 팔로우 몇 명? 진짜 제가 바로 하는 질문이에요. 팔로우 몇 명? 중국 비즈니스 하겠다고 막 와요. 그러니까 뭐 팔로우, 진짜 실제로 한 5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저기 큐큐인가? 정말 중국 쪽 그 메신저가 뭐죠? 어떻게? 큐큐 맞죠? 위챗하고 뭐에 팔로워가 제가 20만 명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중국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 팔로워 20만 명이라서 우리가 탁 그랬어요. 옆에 있었는데 그럼 너무 알잖아.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20만 명, 그때는 정말 강력하고 20만 명이라고 대단해 보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20만 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2,000명이에요. 환산을 해보시면 그분이 장난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심사위원들도 되게 거칠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민원으로 오는데, 그때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 똑같아요. 페이스북 마케팅하고 뭐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타겟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디테일이 어쨌든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서면대면 준비 팁인데요. 이 페이지도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자, 문서 먼저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선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가 심사위원분들 선정평가 기준을 정확히 몰라요. 이번에 저도 이제 강의 끝나고 여쭤볼 거예요. 멘토링 직전에. 근데 그게 공개 가능하신지 또는 확인 가능하신지 보시고 최대한 거기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걸 열심히, 이 아이템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대화를 통해서 플롯 구성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지우긴 했는데, 현지에서 미래로 어떻게 넘어갈 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구성을 미리 짜놓고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 이해의 논리, 이건 얘기했고요. 디자인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디자인 너무 휘황찬란하게 하시면 가독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번 거는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정부 지원 자금이나 출력문 하실 때요, 뒤에 백을 블랙으로 하시면 망합니다. 출력하면 망해요. 그 다음에 한글 제안서 혹시 나중에라도 쓰시면요, 빨간색 밑줄 눕히고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검은색의 볼드 쓰시고요. 폰트 2개나 4개 쓰시면 그게 가독성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정말 제가 PPT를 10몇 년을 만들고 나서 하고 와서 돌아온 게 이거예요. 그냥 성의 없게 하는 거. 중간에 저도 막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넣고 온갖 짓을 다 해봤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요즘엔 사실은 저도 좀 예쁘게 하고 싶은데요. 너무 바빠갖고 못하긴 해요. 그렇지만 별로 여기서 더 갈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도표도에 넣으시는 분들,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요. 도표도에 많이 넣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70점짜리 얘기예요. 왜 70점짜리 얘기냐? 보세요. 도표도에를 넣으시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스르륵 보면서 멘트를 듣는데요. 이 표를 내가 눈으로 일일이 다 숫자를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표를 주시면요. 그 밑에 결론 있잖아요. 결론을 턱하니 박아주세요. 우리 것을 사용하면 매출이 30% 증가합니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매출 30% 증대 효과, 아니면 비용 30% 감소 효과. 이게 이 표의 결론이면요. 그걸 박아주셔야 돼요. 안 박아주시면 제가 표를 몰라요. 이해는 못해요. 뛰어넘어요. 더 안 좋은 거는 표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쓰시면 항상 밑에 서머리를 박아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 나중에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표를 써라, 도해를 써라.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거 70점짜리. 무조건 밑에다 결론을 박아주셔야 돼요. 주입식으로, 심사위원도 주입식으로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해하시죠? 사업계획서는 주입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하실 때요. 이제 발표 팁을 드려야죠. 발표 못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하는 팁이 있는데 엄청 돌아다니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70점짜리예요. 더 잘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70점짜리예요. 발 모양이 안 보실 텐데요. 딱 앞발을 이렇게 놓고 군대에서 딱 90도 놓고 이렇게 쓰세요. 뒤꿈치를 딱 붙이시고요. 그냥 90도 갖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러고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90점짜리 아닙니다. 70점짜리인데요. 적어도 이거 갖고 마이너스는 안 돼요. 피칭할 때, 진짜 눈에 거슬리는 애가 뭐냐면, 돌아다니시면서 이걸 돌리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본인도 몰라요. 팀에서 피칭 연습하실 때 같이 해주세요. 뒤꿈치 붙이고요. 그냥 서세요. 이거 등손 있죠? 비프레젠트 등손을 어깨에다 딱 붙이시고, 웬만하면 쏘지 마세요. 웬만하면 쏘지 마세요. 제가 PT 할 때 실수하신 거 얘기하면 이렇게 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거 아무도 안 좋습니다. 돌리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뭐하죠? 굉장히 건방지게 보여요. 제가 오늘 쏠 때 이렇게 쏘지 이렇게 안 돌렸어요. 그렇죠? 대면평가 준비, 그리고 웬만하면 안 쏘고 가서 이렇게 했어요. 집중도도 높고요. 아무리 강사가 나이가 많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강사잖아요. 스피커잖아요. 스피커가 건강해 보이면 안 됩니다. 뒤꿈치 붙이시고 그냥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이것도 보지 마세요. 잠깐 이거를 보실 때는 철저히 계산하셔서 공정 계산하셔서 이거 볼 때는 잠깐 다들 이거 봐야 될 때 같이 보라고 보시는 거죠. 난 이거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정말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말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전철역에 가셔가지고요. 그 뚜껑을 전철역 입구가 있잖아요. 내려가는 맨 위에서요.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표현 쪽팔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10분을 하시잖아요. 뭐가 되냐면 시선 처리가 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시선 처리가 되면은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을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는 방법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교육도 하지만은 저도 회사에 입찰을 많이 들어가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련된 걸 원하지 않아요. 내용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드만 매너만 지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시선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얘기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입으로 나가는 얘기와 입으로 나갈 얘기를 사전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과 멘트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내일 발표면 오늘 하지 마세요. 내일 발표면 오늘 하지 마시고 미리 해보세요. 발표하실 때. 정말로 발표 매너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여유로워집니다. 그럼 돌발 질문 나와도 대시하실 수 있어요. 실제 제가 발표 직전에 한 2, 3일 전에 실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작거나 호흡이 끊기실 때 있죠. 그럴 때는 복식 호흡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맨날 복식 호흡 연습시키는데 그런 거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등산 벨트 있죠? 배에다 쭉 내세요. 그냥 힘 엄청 들어가게 내세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 상태에서 발성을 하시잖아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대로 복식 호흡입니다.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목소리가 굵어지거나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두성이라는 건데요. 두성만 해도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제가 지금 거의 3시간 떠들었잖아요. 어제도 6시간 떠들고요. 8시간 떠들고 내일도 8시간 떠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미 3시간 떠들고 왔어요. 목이 안 쉬잖아요. 그렇죠? 목소리의 성량에 따라서요. 대표님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연습하는 거 하드웨어적으로 내용은 지금 이미 많이 했어요. 포맷은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 사전 스피칭을 통해서 포맷은 슬슬 잡아보세요. 다음번 멘토링 시간에 충분히 잡아드릴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철 뚜껑에 가가지고 전철 입구에 가서 진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벨트 메고 하세요.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작게 하셔도요, 충분히 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익숙해질 때쯤 되면요, 이제 심사위원 표정 봐가면서 피칭하실 수 있어요. 내가 준비 열심히 해놨는데, 당일날 올라가셔서 당황하셔가지고, 준비한 거 반도 못하는 거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오늘부터 그냥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장난하고 먹어서 그냥 얘기해보세요. 이게 한 2, 3주쯤 되잖아요. 정말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거의 끝나가네요.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사진 좀 찍어주시고요. 이 페이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게 투자 IR 피칭덱 쪽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굉장히 잘 쓴 피칭덱입니다. 그냥 일반 사업계획서 쪽은 제가 보강해서 다음 주 멘토링 시간까지 보내드릴 거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게 나와요. 아까 그걸 클릭하시면 이게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가시면 2014년 에어비앤비가 Y 컴비네이터 졸업할 때 나왔던 그 장표들이에요. 12자네요. 보시면 아까 얘기한 PSST 방식이죠. 프로블럼, 솔루션, 마켓 비전, 아까 얘기했던 마켓 사이즈인 거죠. 여기서 트렌드는 없지만 어쨌든 마켓 사이즈 얘기하셨고요. 마켓 사이즈가 뒤에서 나오네요. 우리의 제품이 뭐다? 투자 IR과 이번에 피칭 발표하실 때 차이는 뭐냐면요. 이 프로덕트 부분을 상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샘플을 주말 동안에 몇 개를 다시 만들어 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 멘토링 시간에 저하고 같이 멘토링 들어오실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께서도 이제 같이 일요일날 상의해서 좀 더 포맷을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멘토링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 근데 어쨌든 우리 멘트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물건이 어떤 거고 우리 서비스가 어떤 거고 우리의 특별함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키워드에서 우리의 특별함이 뭔지. 비즈니스 모델은 뭐 그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에어비앤비 굉장히 잘 만든 거고요. 이 밑에 스퀘어라고 옛날에 지도 기반의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링크인도 아실 거고요. 민트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 유니콘 기업, 굉장히 성공한 기업들 12개의 피칭덱이 여기 모여있어요. 요거를 주말에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사실 그 시험이 임박해야 또 효율이 많이 나죠? 그죠?
이번 주말에 뭐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일단 다음번 멘토링 전까지 예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복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이번 강의하신 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서 슬슬 내용만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필요해서 제가 정말 빠르게 설명을 드린 거라서 쉽게 얘기했지만 쉽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운 내용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익숙해지는 데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한 달 정도 노력하시면 꽤 좋은 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쉴 새 없이 한 3시간 정도 강의했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본인 아이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지금 그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웃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